이강인 리그앙 사무국 공식 맘 플러스 음바페 1군 복귀 재계약 임박 이강인과 뛴다. 현지 반응 독점 보도.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이강인을 핵심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다루는 PSG 토크가 21일 한국 시간 전했다. PSG 토크가 인용한 파리 지역 매체 르파리지앵은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 전개를 맡을 미드필더가 부족하며 이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길 것이라며 이강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설명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공격의 창조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물색하고 있다. 스포르팅 리스본 소속 미드필더였던 마누엘 우가르테를 영입했지만 우가르테는 공격보다 수비에 무게를 두는 선수다. 맨체스터 시티 베르나르두 실바, FC 바르셀로나 일카이 빈도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영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필더 영입에 실패한다면 현재 윙어로 출전하고 있는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내리겠다는 계산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포지션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공격진 상황에도 있다. 구단과 갈등으로 전력외로 분류됐던 킬리안 음바페가 돌아왔으며 FC 바르셀로나로부터 오스만 덴벨레를 영입했다. 음바페와 덴벨레는 20일 툴루즈와 경기에 나란히 교체로 출전했고 음바페는 페널티킥으로 득점까지 했다. 이강인의 미드필더 이동 가능성은 지난 16일 프랑스 매체 레키프도 제기한 바 있다.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이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를 찾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옵션이 될 것이라며 이강인은 이미 마요르카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측면 또는 처진 스트라이커로 주로 출전하면서도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등 중원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영입 당시 이강인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강인은 리그앙 개막 2경기에 모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13일 로리앙과 경기에선 오른쪽, 20일 툴루즈와 경기에선 왼쪽을 맡았다. 다만 반대발을 쓰는 오른쪽에서 더 활약이 좋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로리앙과 경기에선 81분 동안 평점 7.1점을 기록했고 툴루즈와 경기에선 51분 만에 교체됐으며 평점은 6.8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툴루즈와 경기에선 중원에서 왼쪽을 맡고 있는 파비안 루이즈와 호흡이 맞지 않아 공을 놓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파리 생제르맹은 개막 2경기에서 0에서 0, 1에서 1 무승부로 승점 2점을 얻는 데에 그쳤다. 2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을 만큼 공격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지 팬들로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27일 랑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2. 이강인 차출 양보 없다. 클린스만, A매치 먼저. 다음 달 아시안게임을 앞둔 이강인 선수의 축구대표팀 차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있는 자택에서 국내 언론들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대 관심인 이강인 차출 문제에 대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조기 합류하도록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를 뛴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 겁니다.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훈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훈련했었고 앞으로도 훈련할 겁니다. A 대표팀에 있다가 가도 문제 없습니다. 10분이면 바로 적응할 겁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지난 1년 넘게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경기에 나서거나 훈련한 적이 없어 클린스만 감독의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부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67일밖에 안 돼 해외 재택근무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클린스만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늘 서울과 한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코치가 한국에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모두 관찰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클린스만은 계속 해외에 머물다 다음 달 초 유럽에서 대표팀과 합류합니다. 3. ML 서더 못 뛸 것, 3천억 천재 유격수 최악 스캔들. 구단도 광고 삭제, 손절, 수순, 이상희 통신원, 이미 다 끝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템파베이 구단이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린 천재 유격수 완더 프랑코, 22에 대해 손절, 수순에 들어갔다. 최대 3천억 원에 계약한 그가 더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1일 한국 시간 템파베이 구단이 TV 등을 통한 구단의 대회 광고 및 하이라이트 영상 등에서 프랑코의 모습을 지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템파베이 구단의 전 경기를 중계하는 벨리 스포츠 또한 각종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프랑코의 모습을 이미 다 삭제했다며 아직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사정에 밝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헥터 고메즈 기자 역시 최근 SNS를 통해 프랑코가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고메즈는 이런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2021년 프랑코의 연장 계약 소식을 전해준 이와 동일하다고 밝혀 신빙성을 더했다. 앞서 미국 템파베이 타임스는 지난 14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템파베이 구단이 SNS를 통해 알려진 프랑코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 SNS 채널에선 프랑코가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녀에게 입막음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프랑코는 2021년 약관 20살의 빅리그에 데뷔해 첫해 70경기 타율 0.288, 7홈런 39타점을 올렸다. 이어 그의 겨울 템파베이와 11년 1억 8,200만 달러, 약 2,422억 원, 구단 옵션을 포함하면 12년 최대 총액 2억 2,300만 달러, 약 2,968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했다. 지난해에는 83경기 6홈런에 그쳤으나 올 시즌에는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1, 17홈런 58타점으로 활약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올 초 경기 중 자신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인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또 타석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배트를 내리치거나 장비를 집어 던졌는데 이런 행동들이 동료들에게 위해가 되기도 했다. 템파베이 구단은 그동안 프랑코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라인업 제외와 징계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노력했지만 이번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캔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SPN 등 현지 언론은 14세 소녀와 성관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템파베이 구단과 맺은 프랑코의 계약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프랑코는 지난 13일 클리블랜드전을 끝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템파베이는 지난 15일 프랑코를 제한 선수 명단에 올리고 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마이너리그 AAA에서 유격수 오스레이비스 바사베 23를 콜업했다. 4. 류현진 부활로 마침내 완전체 전력 토론토 PS 경쟁 지금부터. 최근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에서 시애틀 메리너스의 돌풍이 거침없다. 4경기 동안 17안타를 몰아치는 등 타격 감각이 물 오른 올스타 외야수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앞세워 파죽의 6연승을 질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2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는 0.5경기 차다. 시애틀만큼은 아니지만 와일드카드 레이스 4위 팀 역시 장밋빛 기대를 품고 있다. 바로 류현진, 36이 뛰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다. 7월 말부터 찾아온 고비를 잘 버틴 토론토는 안정을 찾은 로테이션, 부상자들이 돌아온 라인업 등을 바탕으로 대반격을 준비한다. 토론토는 지난 7월 말부터 휴식일 없이 진행된 17연전을 9승 8패로 마무리했다.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부상과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라는 불안 요소가 발생했다.
토론토는 지난주 이틀 휴식을 취했다. 팀 전력을 재정비할 여유를 찾았다. 보 비셋을 필두로 맷 체프먼, 케빈 키어마이어, 조지 스프링어, 데니 젠슨 등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복귀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류현진이 건재한 기량을 증명했다는 게 토론토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류현진은 21일 한국 시간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에서 5이닝 7탈3진 2실점, 비자책, 호투로 토론토의 10에서 3승리를 견인했다. 토론토는 주간 5경기를 3승 2패로 마무리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희망의 끈을 이어나갔다. 주축 선수들의 복귀로 완전체에 가까워진 토론토 타선은 신시내티전에서 홈런 5방을 쏘아 올리며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했다. 블라미디르 게레로 주니어가 이날 경기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지만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전 기간에 합류한 류현진은 4경기의 선발 등판에 2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를 기록했다. 늦게 합류한 5선발의 성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약이 눈부시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3승을 거뒀다.